자, 오늘은 이제 그 140페이지 그 중개사무소 이전부터 할 차례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봤어요. 사무소. 우리가 중개사무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죠.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치가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된 자들, 그래서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 이 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 해서 이중사무소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분사무소를 봤었죠. 분사무소 지난주에 한 거.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가 가능하고 개인들은 설치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의식이 멎어버렸네요. 지금 일주일 만에. 무의식을 빨리 의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개공들이 하나의 사무소에 모여서 합동으로 하는 거, 우리가 공동 사무소,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거. 그래서 사무소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지난주에 봤던 거. 그럼 이 사무소를 이제 이전하겠다는 거죠. 이전.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뭐 중개 업무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다 이전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남에서 지금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뭐 처음에 도곡동에서 하다가 뭐 대치동으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사무소를 뭐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강남구 내에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관할 내 이전이라고 그래요. 강남에 있다가 아예 이제 송파구로 이전해 버리겠다. 송파구로. 그럼 이제 등록관청을 벗어났으니까 강남을, 이걸 이제 관할 외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 140페이지 맨 밑에 하단을 봐봐요. 중개사무소 이전의 자유라고 되어 있잖아.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을 불문하고 그랬어요. 종별 불문. 여러분 종별이 몇 가지가 있다고? 네? 종별이 몇 가지? 몇 가지? 네? 종별이 세 가지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아, 금방 얘기했잖아. 법인 중개업자하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중개인 세 종류, 기초, 종별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한 50번은 얘기했을 텐데, 50번. 그러니까 종별을 불문하고, 그 말은 이 세 가지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이전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기본서를 읽으면서 그런 기본 내용이 안 돼버리면 건성을 읽는 거지. 종별 불문하고 등록관청 관할 내외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든 뭐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그거 딱 두 줄만 알면 돼. 그래서 종별 불문하고, 그 말은 세 가지 중개업자들 모두가 다 전국 어디든 뭐야? 다 이전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밑에 부칙 6조 2항은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니까 아직은 뭐 몰라도 되고, 지금 1월달 기초강의야. 자, 오른쪽 페이지 큰 2번으로 봐봐요.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라고 나오죠? 네? 지금 책 찾아가고 있나요? 지금 수업 시작했어요. 또 이제 의식이 좀 점점 돌아와야지.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주일 만에 과도하게 무식 상태로 가버렸는데, 그럼 여러분들 OX 문제가 안 풀릴 텐데 잘 지금 드리는 거 잘 풀리나요? 그런 거 좀 주지 말라고. 아침부터 짜증나 죽겠다고. 지난주에 다 줄친 건데, 그거 줄친 거 여러분 기본서 다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학원마다 열의가 넘쳐서 그 OX 문제 좋다고 장안에 화제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리버리 해버리면 안 돼. 지금 다른 학원들은 9시 40분까지 딱 와서 문 잠궈버려, 못 들어오게. 엄숙하게 풀고 여러분 체크하고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인제막 와가지고 들고 와버리고, 그러면 지난주 거가 전혀 기억이 안 나버리니까 오늘치 연결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 그 12개씩 매일매일 매주 보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큰 수학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어리버리 해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어. 남는 것은 줄밖에 없어. 그 형광펜하고. 그래서 그것을 꼭 교재를 통해서 찾아보셔야 돼. 그 주옥 같은 지문들이 다 설문제거든.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난주 거를 다 해드리는데 그걸 확인 안 해보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그 2번을 봐봐요.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1번을 보면 관할 내에서 이전이라고 돼 있죠. 아까 설명했잖아. 서두에 내에서 이전. 동글뱅이를 쳐줘야지 목차에다가.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2번이 뭐예요? 관할지역 외로 이전. 이렇게 딱 책이 나눠졌다니까. 목차가. 항상 목차를 보고 체계를 딱 잡아야 돼. 지금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충격의 도가니였잖아. 종별 3가지를 몰랐다는 것은. 오늘이 지금 4주째인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안 되는데 책 읽어봤자 문제가 전혀 안 풀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사무소 이전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강남구 내에서 이전하면 관할 내고, 강남구를 벗어나면 뭐야? 관할 외. 그렇게 딱 중심을 잡아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죠. 그러면 강남구 내에서 도곡동에서 대치동으로 옮긴다. 관할 내이죠. 먼저 보는 거예요. 자, 2번을 봐봐요. 그럼 1번에 2번.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이전한 때는, 이제 거기다 줄치면 돼.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은 관할 내든 외든 다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한 때요, 할 때요? 한때잖아. 한때. 한때면 사후요, 사전이요? 사후. 10일 내에 신고해라. 그대로 외우면 돼. 예. 그럼 서류가 뭐냐? 기억번이 등록증. 니은번은 사무소 이전에 갈 그곳에 사무소를 확보했느냐, 건물을 확보했느냐. 그럼 확보 서류가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말하겠지. 그거 가져와야지. 그래서 사무소 확보 서류. 서류가 이전 신고 서류가 뭐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하고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을 떼가지고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워야지. 이전 신고 서류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사 등 이렇게 외워야지. 이사 갈 때는 등도 떼가지. 형광등, 이사 등, 등록증. 나중에는 외워야 해요. 자, 3번을 봐요. 등록증 재기부.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재기부 해준다. 같이 진도를 나가야지. 줄은 얼라나는 치고. 다만 개공이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 줄치하여 등록관청은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동글뱅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네. 교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내는 건 그것밖에 없어. 문제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건 지난주에 또 한 거거든. 여러분 지난주에 등록증 우리가 재교부 공부할 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내가 변경하고 싶다. 그럼 등록증을 가져오면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 해준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나나요? 또 강남만 특별히 촬영을 하니까 가봅니다. 다시 원위치로. 지금 전혀 무의식 상태예요. 지금 거기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에서 그 등록증이 있었죠. 등록증이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 한번 봐봐. 97페이지 가면 그 등록증이 있잖아. 거기 보면 성명, 지난주에 제가 김칠덕을 뭘로 바꿨죠? 또 만드기는 기억 안 해. 만드기. 그 기억을 하고 만드기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름을 개명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칠덕이를 만드기로 바꿀 때 등록증 가져오면 칠자만 지우고 여기다 만자만 써주면 된다겠죠. 이게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라 했잖아. 지금 그거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사무소 소재지 나오네. 아 거기 보라니까 서식. 거기 보면 사무소 소재지 있죠. 지금 이자가 도곡동에서 원래 주소가 대치동으로 옮겼잖아. 그럼 등록증 가져오면 도곡동을 지워버리고 대치동만 써주면 되잖아. 지금 그 얘기라니까 재교부.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가면 (141페이지) 그 3번 이제 기억나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남구 내에서 움직이면 그 등록증에다가 주소만 이제 바꿔서 그대로 줄 수 있다니까. 근데 이자가 워낙 또 강남구 내에서 많이 메뚜기처럼 돌아다녔어. 여기다가 변경사항 기재할 여백이 없어. 그럼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걸 일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이번에는 관할 외로 갔어요. 이제 송파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2번에 두 번째 줄 봐봐요.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날짜는 다 똑같지. 이전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후에다 동그라미 치하여 이전 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송파구가 이전 후가 되겠죠. 강남이 이전 전이지. 그럼 봐봐. 일단 이전하고 나서 송파구로 석촌동으로 이전해버렸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서류 똑같고 이걸 들고 송파구에다가 지금 신고하라고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사례로 나와요. 사례. 뭐 강남구, 막 송파구, 강원도 원주, 부산 동래구 이런 식으로 사례로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 니은, 서류는 똑같죠. 자, 넘겨보면 3번에 등록증 재교부가 나오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끝부분을 봐봐요. 등록관청 관할 외적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변경이 된다. 송파구로. 그럼 거기다 줄쳐요.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번에는 이를 교부할 수 없어. 반드시 어떻게라고 돼 있어? 재교부라고 돼 있네. 낼 것은 그거밖에 없어. 이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지금 이자가 송파구로 사무소를 이전해버렸어. 그러면 10일 내에 송파구에다가 신고하라겠죠. 여기를 봐야 돼. 이해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 신고하라겠잖아. 이때 서류가 뭐예요? 이사 등이지. 이 등록증은 당연히 강남구의 등록증이겠죠. 그럼 송파구청장이 보니까 강남구에서 이사 왔거든. 그럼 강남구 등록증은 이제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 송파구청장이 새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이 관할 외로 갈 때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전부 다 강남구청장이 등록증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송파구에 있는 중개업자는 전부 다 송파구, 강동구는 전부 다 강동구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격증하고 다르지 지금. 그 등록증 그런 거 구별 못하면 엉터리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서류 송부 요청이 두 번째 줄 봐봐요. 이전 신고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즉 송파구청장은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서류 송부를 직접 해주거든. 이제 이 송부 서류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를 또 외워야 해요. 자주 나오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뻔해요 지금. 이 사무소 설치와 이전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지금 갑이라는 자가 강남에 있다가 송파구로 가버렸다니까. 그럼 이제 갑이라는 중개업자는 강남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 그러니까 갑에 관련된 서류를 송파구로 다 보내달라는 것이 송부서류라니까. 그래서 기억번을 보면 거기 끝부분만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 개인들의 등록대장이 다 만들어져요. 갑거 보내주라. 니은번 끝부분에 등록 뭐예요? 신청 서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지난주에 등록 신청 서류는 우리 어떻게 외웠죠? 사사슬리 외웠지. 이거 다 보내달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디귿번 최근 1년치네. 1년치 행정처분 기록. 그러니까 이자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할 때 업무정지 같은 걸 받았다. 그러면 그 처분 기록하고 또 뭐라고 돼 있어? 크게 읽어봐.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자가 만약에 강남에서 중개 수수료를 더 받아가지고 지금 처벌 직전에 있어. 조사받다가 야밤 도주해버렸다니까. 도망가 버렸어. 사무소 이전. 그러면은 그 진행 중인 서류를 다 보내달라는 거지. 이 송부 서류가 몇 가지야?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이어지지. 5번은 지금 그 디귿번하고 똑같아. 연결되는 거예요. 관할 외적으로 이전한 경우에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 아까 수수료 더 받았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럼 이 처분을 누가 해버리냐 이제 이런 얘기지.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지.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 돼 있어? 이전 후 등록관청. 거기다가 이제 동글뱅이를 쳐야지. 그래서
진행 중인 서류, 아까 디귿번 줄은 그냥 살살 쳐. 자꾸 이해를 해야 돼. 줄 치는데 그냥 형광펜 그냥 뚜껑 닫았다 열었다 난리가 났구만. 파란색, 노란색 그냥 뚜껑이 막 바꿔 닫히고 그냥. 연필 한 자르면 된다니까. 연필 한 자르면 돼요. 그 이해만 하면 되잖아. 체크해놓고 나중에 집에서 복습할 때 그거 읽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진행 중인 서류를 보내달라는 것은 이자가 여기서 나쁜 짓을 하고 송파구로 도망왔다니까. 그러면 처벌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송파구청장이 한다 이 말이지. 강남구청장이 쫓아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그래서 그 송부서류를 기억을 하세요. 지금 이 송부서류와 갑에 관련된 송부서류와 이전 신고할 때 이전 신고서류, 이게 지금 달라요. 이거 이제 구별 못하면 또 문제를 못 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분사무소 이전. 자, 이번에는 이제 분사무소 이전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항상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강남구가 주된 사무소라니까 여기를 이제 기준을 잡아야 해요. 송파구가 이제 분사무소에, 이 분사무소가 송파에 있는 분사무소가 만약에 강동구로 옮긴다고 봐봐요. 강동으로, 이 명일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전 후가 되고, 이게 이제 이전 전이 되겠지. 이렇게 이전해서 이제 관할외로. 그랬을 때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2번을 봐요. 역시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은 다 며칠이요? 10일이잖아요. 공통 숫자. 이전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기다 줄차에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에다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강동구로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전 신고는 강남에다 해야 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설치 신고 어디다 했어?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 다 주된 사무소지.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똑같네. 기억번호에 등록증 대신에 뭘로 바뀌어? 이제 신고필증. 니은번 서류 똑같잖아.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신고필증 재규부 받을 거고, 아까 등록증 재규부와 똑같고, 오른쪽 페이지 4번을 보면, 자, 이전 신고 받은 주사무소, 강남구청장은, 그 말이지. 자꾸 이렇게 바꿔서도 여러분들이 돼야 1분 내에 풀어 문제를.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주소를 바꿔서 기재하고, 그리고 교부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줄쳐야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통보하라고 되어 있네. 미시어 또는요. 미시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얘기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송파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강동으로 이전했어. 그리고 신고를 어디다 해버렸어? 강남에 했잖아. 지금 신고를 주사무소에 하라겠잖아. 그러면은 지금 송파구청장하고 강동구청장은 이전한 사실을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이 이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요? 신고하기 전에 본인하고 익스프레스만 알겠지. 그리고 이제 강남에 신고했으니까 이자가 먼저 알았지. 그럼 이 두 사람은 계속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걸 미시어 또는요. 미시지. 그래 이전 전 및 이전 후란 말이 강동구와 송파구 양쪽에다가 다 이전 사실을 통보하라. 지금 그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다 사례로 나와. 별것도 아니잖아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분사무소 이전까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이런 것은 아직 여러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분사무소 설치와 이전에 대해서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줄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출제를 하니까 간단한 부분이에요. 자, 정리를 하세요. 자, 이제 145페이지로 가면 이제 개공의 업무 범위가 나와요. 또 여기가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이 중개업을 본업으로 하는 자지.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업하고 겸하고 싶다. 겸업. 그럼 우리가 겸업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중개업 하면서 다른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아까 종별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개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연인. 자연인하고 사람에는 뭘로 나누죠? 법인하고. 이제 법인하고 자연인하고 나누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개인에는 뭐가 있어?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숨 쉬는 사람이 자연이라냐 민법. 그래서 이 세 개가 바로 항상 종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14조. 법인인 개공은 그랬네. 동글뱅이.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 중개업 및 다음 각호라는 것은 그 1번, 2번, 5번까지 5개를 말하는 거야. 그 밑에 써졌잖아. 그 다음에 5번 밑에를 동글뱅이 2를 2항 이렇게 읽는 거예요. 법조문을 읽을 때는. 그래서 호와 2항에 규정된 업무 외 거다 줄지 알지.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법인이. 법인. 중개법인이. 그러면 개인은 지금 써졌어 안 써졌어? 안 써졌지. 그래서 우리 법은 겸업을 제한한 것은 법인만 제한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중개법인을 냈을 때 그러면 거기 조문을 보니까 14조를 보니까 5호까지에다가 2항을 합치면 6가지지.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을 하면서 겸업 이 6가지만 딱 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기타 업을 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벌돼 법인은. 그러면 그 조문을 반대해서 가면 자연인들,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금 개인사무소 낼 거 아니에요. 뭐 법인은 지금 700개밖에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부간에 알콩달콩 한다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개인사무소 아니야. 그러면 이자들은 지금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모르고 뭐 청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쭉 밑으로 내려보면 1번에 이제 책이 해설을 해놨겠지. 자, 업무 범위에서 총설이 나오고 1번의 두 번째 줄 봐봐. 중간에.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방 제가 얘기한 게 써졌다니까. 법인 개공의 겸업 범위에 대해서만 14조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고 개인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더 겸업 범위가 넓다는 거야? 개인이 넓다는 거지. 그래서 법인보다는 개인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넘겨보면 그러면 과연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가 뭐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1번을 봐요. 겸업 가능 업무 범위에서 자, 목차를 외워야 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 관리 등 뭐라고 돼 있어? 부동산 관리대. 기억번을 보면 법인은 상가 주택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건물주로부터 대신하여 상가 주택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딱 거기만 줄치면 되지. 그러니까 상가나 주택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관리라는 것은 지금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방에 어떤 쇼핑몰 5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A가 지방에 원룸 20개를 가지고 있어. 상가나 주택이니까. 근데 내가 계약서를 쓸 때마다 매번 지방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원룸이나 상가 옆에 있는 갑이라는 중개업자를 봤더니 매우 뭐 성실하게 보여요. 아, 사장님, 이게 사실은 내 건물인데 당신이 좀 관리를 해주라. 이렇게 날씨가 막 영하 10도로 떨어질 때는 혹시 동파 위험이 있는지 모르니까 건물 좀 둘러보고 만약 동파가 됐으면 용역업체 불러다가 수설을 좀 해라. 그럼 내가 영수증을 첨부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비바람이 불 때는 옥상도 올라가 보고 이런 건물 관리를 맡긴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이 중개업자들이 이런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건물 관리를 한 서너 개만 해줘도 유자들은 다 기본 경비가 빠져버리지. 이런 걸 건물 관리 대행이라고 그래요. 예? 아, 대답을 해야지 이해를 해서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관리 대행 딱 외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이 용도가 상가하고 주택만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공업용 건물도 있잖아.
공장 같은 거 또는 농업용 창고 같은 거 이런 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상가, 주택 딱 외워야 줄침것만 딱 외워야 돼. 자, 니은번 필요 없고 2번으로 가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우리가 상담을 뭐라 그래요? 컨설팅이라 하죠. 기억번 봐봐. 학교에는 많이 나오는 용어의 최유효 이용 방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라고 흔히 그러지. 그 컨설팅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꾸 사례를 잘 들어야 해. 사례를.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지.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기억이 나겠어요? 일주일만 되면 거의 무의식이지. A가 만약에 200평의 나대지 땅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지방에 갑이라는 중개업자를 찾아갔어. 자, 내가 나대지 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거나 거래하면 좋겠냐. 지금 팔아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왜 팝니까? 왜요? 여기다 건물을 지어라. 그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건물을 지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전문대학이 하나 생긴다 해가지고 저 원룸이 지금 오피스텔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방을 못 구한다. 이 중개업자는 그 주변에 시장 상황을 잘 알지. 지금 전에는 보증금 500에 50만 원에 갔던 것이 지금 뭐 700에 뭐 60을 줘도 방이 없다고 한다. 원룸을 지세요. 그래요? 또는 쇼핑몰을 줘라. 여기가 환승역이 뚫린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을 자문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컨설팅.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야. 기억법.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면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그러면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란 거기 프랜차이즈. 그 영어가 나왔지 지금. 당황하지 말고. 이 프랜차이즈라고 그래. 프랜차이즈.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라고? 개공.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지금 음식점이나 뭐 통닭집이나 호프집이나 편의점 이런 프랜차이즈가 엄청나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죠. 자, 갑법인이 이 지역에서 20여 년에 중개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번 법인이요. 그래서 이자가 나도 이제는 프랜차이즈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회원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등록한 중개업자들이나 이자들에게 경영 정보 거기 써졌잖아요. 경영 기법, 영업의 노하우 이런 걸 전수해 주면서 회원들로부터 내가 회비를 받겠다. 이런 걸 프랜차이즈업을 가능하다니까. 그 대신에 우리 중개업은 전문 직종이라겠지. 앞에서 기초를 다 하고 왔잖아. 지금 전문 직종. 그러니까 여러분 통닭집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것은 아무라도 여러분 통닭집 프랜차이즈나 피자집 같은 것도 아무라도 하잖아. 일반인도. 근데 우리는 전문 직종이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안 되고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자주 나와 이제. 우리는 전문 직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1주차 때부터 기초가 안 되면 계속 못 알아들어요. 우리 과목은.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어.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그 4번을 보면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이네. 기억법. 분양대행은 개공, 건설회사, 분양업자로부터 주택 상가에 대하여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대신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분양 대행이라고 그래요. 건설사나 분양업자로부터의. 자, 거기도 보니까 지금 상가나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 쇼핑몰 20층짜리를 진다. 뭐 아파트 2000세대를 진다. 뭐 오피스텔 뭐 300실을 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TV 같은 데 보면 이 분양 광고가 엄청나지. 유명 연예인들 데려다가 비싼 돈 줘가면서 뭐 휴머니스트를 강조하면서 아파트를 뭐 산소 아파트 뭐 이런 얘기 했으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볼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시행사에 딸린 분양업자들이나 아니면 분양 전문회사들이 하거든. 그러면 우리도 이걸 다 분양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분양 전문회사들이 많거든. 그러면 중개업자 너희들도 이자 들어오고 경쟁해서 입찰해서 분양하라. 이렇게 다 허용을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니은번으로 내려가 봐요. 니은번에 가면 두 번째 줄이야. 규모의 제한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다 폐지해버리고
그 세 번째 줄 현재는 모든 주택이나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 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에 대해서 규모 제한이 있다고 없다고?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20세대 미만만 하라 했거든. 근데 그걸 다 폐지해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뭐 2000세대, 뭐 상가, 쇼핑몰 다 할 수 있게 이 길을 열어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분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비, 유명 연예인들 데려다가 막 광고를 하고 막 여러분 배너 광고를 하고 신문 광고를 하고 광고비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가지. 또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하나 견본주택 지었다 붙는데 분양할 때 15억에서 20억 들어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중개업자들은 그림의 떡이지. 대부분. 그래서 규모 제한은 해제됐지만 실제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규모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동네에 가면 빌라 같은 것은 누가 해? 분양 전문회사가 하던가요? 되게 까치부동산 사장님이 하지. 가서 보면 장미빌라 지어놓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거기 가보면 짜장 먹으면서 고수업 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봤더니 까치부동산 사장님이 앉아있지. 그러니까 한 채씩 분양하면 막 천천만 원씩 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주로 하지. 우리 법상으로는 규모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을 하라고 그랬지. 토지 분양은 할 수 있어 없어? 또 없다고 해야 돼. 조문을 그대로 기억해야지. 그 다음에 5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자, 대통령은 뭘 정해놨냐? 자, 의뢰인이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용역 알선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통상 보면 이런 경우 많죠. 갑법인한테 내가 집을 샀어요. 내가 일반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했어. 그러면 이자가 이제 이사 들어가려면 집에 수선을 하거나 또 익스프레스는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사장님 잘 아는 이삿짐센터나 도배업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거지. 그러면 법인은 그 이삿짐센터를 알선이라고 돼 있죠. 지금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밑에 봤더니 법인이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법인이 아이고 걱정 마세요. 우리 법인은 매매 계약서를 쓰는 팀도 있지만 이사팀도 있고 도배팀도 있어요. 저기.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 매매나 임대차를 하면 이사, 도배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만약에 전체를 다 같이 한다면 우리 법인한테 맡긴다면 한 20% 정도 할인해서 해줘요. 그러면서 법인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우리한테 맡기라고. 이게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자들은 용역 알선만 해야지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6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골뱅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동골뱅이, 권리분석 취득알선 대리 동골뱅이, 민법에서 하는 대리.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그래서 원래는 경매 법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에게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개업자들도 실력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이제 경매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 공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 하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국세청에서 그 고액 체납자들 막 이름을 공개해버리고 그러지.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들. 그럼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나중에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 바로 공매 처리해서 강제로 세금을 뺏어가 버리는 걸 공매라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경공매에 나온 물건들을 의뢰인을 대리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허용해 줬다 이런 얘기야. 이 경공매 대리. 그러면 넘겨보면 거기 기억니은 디귿 중간을 봐봐요. 자, 경공매 관련 업무가 허용되는 계공에는 이미 우리가 첫날 한 거지. 공인중개사하고 누구야? 법인. 그 다음에 중개인 거기 이자는 할 수 있어 없어?
부칙 6조 2항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고시 합격 못해서 경공매 못한다고 했잖아. 그게 디귿번도 기억해야 되고. 자, 니을번. 니을번을 잘 봐야 돼. 개공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똥골뱅이, 매수 입찰 신청 대리 똥골뱅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 똥골뱅이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네. 그럼 똥골뱅이만 읽으면 어떻게 돼? 경매 대리는 등록이라고 나오잖아. 이렇게. 그것도 시험에 나와. 그래서 법원에 경매를 대리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다가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등록에 대한 규칙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공매란 말은 빠져있지. 우리가 캠코라고도 하는데 이 공매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시험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거기 니을번에 밑에서 거꾸로 세 번째 줄을 봐봐. 니을번에. 자, 국세증보수법에 따른 공매 거기 써졌잖아. 동글뱅이. 이것은 대리할 경우에도 별도로 뭐요? 등록할 필요 없다. 그래서 경매 대리 등록을 딱 외우면 돼. 예?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 6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지금 봤어. 기초에서 봤지? 이걸 외워야지. 자, 다시 한번 봐봐요.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아까 공업용이나 농업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두 번째, 컨설팅. 할 수 있죠? 세 번째, 프랜차이즈.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대상. 일반인 대상은 안 된다 그래야 이렇게 시험에 막 물어 이렇게. 그 다음에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지. 규모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졌다고 그랬죠? 토지 분양은 또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용역업, 그러니까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를 해야지. 직접 법인이 할 수는 없다겠죠? 그 다음에 경공매 대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경매 대리를 하려면 법원에다가 등록을 해라. 이제 안 잊어버리면 돼. 오늘만 같으면 되는데 또 다음 주면 고개를 숙여버린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11월, 12월 디딤돌 강의할 때는 뭐예요? 뭐 만만하군 이렇게 생각했지. 기본소가 그냥 한번 주워서 해봐라 했더니 안 만만하지 지금. 어렵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초반에. 그냥 줄친 거 선생들이. 그것만 반보면 되거든. 책을 자꾸 봐야 돼. 어떤 사람들은 물어 또 어제도 일산에서. 아 선생님 저는 끝나고 나서 동영상을 또 바로 또 본대. 그 뭐 들어봐요? 그랬더니 책 읽기 싫은 게 본대. 그럼 그걸 보는 게 나아요? 줄친 게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뭘 봐야 되겠어? 줄친 걸 책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억이 남잖아. 이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집에 가서 그걸 또 듣는다니까. 물론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들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뭐하고 듣고 앉아있냐고 또. 혼자 막 웃으면서 재밌다고 이러고. 그러다가 어느새 뭔 소리에 눈 떠보니까 또 혼자 돌아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놓고 혼자 고민을 해봐야지. 그럼 그거 1시간이면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오늘 3시간 해봐야 줄친 것만 보면. 그걸 딱 보고 덮고 다른 과목 해야지. 그걸 계속 그냥 시간 내서 앉아서 몇 번씩 듣는 사람이 있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계속 이제 귀에다 꽂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벽에 기대다가, 아이고, 기대는 것보다 누워서 듣는 게 나그래 놓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새 9시 되고 또. 이렇게 돼버리거든. 차라리 30분, 1시간 딱 그냥 줄친 거, 목차라도 보고 자꾸 익히는 게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듣는 거에 막 습관되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내 지식은 없어. 이게.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 근데 실제 문제 주면 전혀 못 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앵무새처럼 그 떠드는 거 있잖아. 선생님들이 그걸 막 듣는 것은 많이 듣는 건 의미가 없다고.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 것은 오늘 기억이 나잖아. 설명을 들은 것은. 그럼 책을 얼른 보고 차라리 쉬거나 다른 과목을 봐야지. 그걸 3시간 반을 또 듣고 있어. 시간 얼마나 낭비해요.
그거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여러분들이 계속 줄쳐준 이유가 그 부분을 자꾸 눈에 익혀야 돼. 그게 더 빨라요. 남은 시간은 자세히 그냥 편하게. 괜히 귀에 꽂고 자지 말고 나중에 노인 돼가지고 청각에 이상이 와. 이어폰 너무 많이 꽂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자, 뭐요? 하늘 꺼지겠네. 그러면 이제 봐봐요. 법인은 이와 같이 6가지 이외에 기타 업무를 할 수가 이제 없다고 그랬죠? 기타 업무를 하다가 걸리면 법인은 처벌된다니까. 그래서 그 밑에 그 처벌이 나오잖아. 이 처음 하는 분들은 아직 뭐 처벌은 필요 없어. 거기 그 이제 등록 취소라고 써졌는데 뭐 처벌까지 지금 기억할 여력이 없지. 지금 6개를 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법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 분양을 해버렸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장을 갖다 관리 대행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역업을 했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거 6개에는 일체 못하는 거지. 그 제재를 받게 되고. 3번. 그러면 이 겸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대가를 주니까 하지. 주니까 하겠죠? 그러면 그 대가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얘기인데 맨 밑에서 밑에 줄을 봐봐. 중간에 관련 법규 및 당사자 간의 합의 그거다 줄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중개업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요율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을 봤죠. 이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기에 대한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고 법의 요율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뭐요? 합의로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수십억을 받아도 컨설팅을 하고 수천만을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게 보수 부분이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4번. 그러면 특수법인이 또 나오네. 지난주에 했던 거. 또 지난주 그 특수법인이 또 개념이 안 잡히면 엉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특수법인이 몇 개가 있었지? 네? 뭐가 있었어요? 자산관리공사가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농협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네?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4개의 이 특수법인들은 원칙이 본래 목적인 자기들의 업무가 있다고 그랬죠. 본래 업무가. 그리고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법인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농협은 뭔만? 농지만 매매교환 임대차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특수법인들이 우리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를 지금 할 수 있냐? 지금 그 문제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면 성질상 못하겠지. 그래서 못한다가 결론이요. 그런 얘기 써졌어. 농협 직원이 분양한다고 말이지. 농협 직원들이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그냥 도우미들로 히득거리고 앉아있고. 그럼 복분자나 쌀 수매는 누가 하고? 농협에서 지금 수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질상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4번째 줄 봐봐. 따라서 특수법인은 해당 법에 규정된 본래 업무, 농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 쌀 수매라든가 이 본래 업무를 하고 부수에서 농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6가지까지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소설책 아니야. 소설책이지? 분명히 소설책이라 했어. 이 설명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설명 듣는데 주안을 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끝났네. 그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개인들은 어떠냐 이 말이 이제 안 물어봤어? 개인들은 어떠냐? 제가 혼자 잠은 자다 발락했거든. 그래서 제한이 없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럼 제한이 없다란 말은 또 구체적으로 그럼 이 6가지 법인이 할 수 있는 것도 개인 사무소를 낸 사람들이 할 수 있겠느냐? 있다고 해야겠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서 개인 사무소 냈어도 이런 분양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컨설팅도 할 수? 다 있다고. 근데 손님이 안 오겠지 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오다시를 좋아해서
되게 법인을 차려서 명함을 대표이사 정도 내밀어야 이 분양 한번 상의가 들어오는 거지. 까치부동산 차려놓으면 잘 안 들어오지. 근데 할 수는 있어 법적으로. 개인들은 제한이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서두에 왼쪽 페이지 디귿번, 왼쪽 페이지라니까 디귿번. 거기 보면 누가 경공매를 못한다고? 중개인은 못한다고 아까 줄 쳤잖아. 디귿번. 그래서 중개인은 이 중에 6개 중에 뭔만 빼야? 경매, 공매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지? 디귿번. 자, 그러면 또 봐봐요. 그러면 이 6가지 할 수 있고 여기 그러면 6가지 말고 또 기타 업무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라니까. 개인들은 아예 제한이 없지.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봐봐. 아까 법인은 토지 분양 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럼 개인은 있다니까. 더 높다 했잖아 개인이. 또 아까 도배업이나 이사업 법인은 못했지. 개인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동네 가봐. 그 까치부동산 사장님 도배하고 다니잖아. 이사철에 바빠요 까치부동산. 그 와이프가 키가 커가지고 막 천장을 하루에 2개씩 깔았네. 장가 잘 갔지. 와이프는 막 늦게 나오잖아. 풀 써가지고 오니라고. 그게 다 할 수 있어 개인들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개인은 제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3번에 2번을 봐봐요. 2번. 개인 개공은 겸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지만 써졌지? 그냥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 법이나 다른 법 동글뱅이. 다른 법에서 누가 이렇게 하늘이 꺼지게 한숨을 쉬어. 어제 뭔 일 있어? 조문 갔다 왔나요? 어제 새벽에 문상 갔다 왔나요? 아니 호흡이 가쁜가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촬영에 막 천장 꺼지겠네. 명강이 앞에서.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거기다 동글뱅이 치세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직업이 한 3만여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3만여 가지가. 그러면 그 직업을 규율하는 각종 법이 다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법에 다 있다고 말이에요. 법이. 그게 법이 이제 감독을 하겠지.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금 개인들은 제한이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직업에 관련된 법이 있겠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못하게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지금 그 말이요. 다른 법에서 중개업하고 같이 못하게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 주택관리사는 중개업하고 같이 못하게 돼 있거든. 여러분 또 국가공무원법. 여러분 공무원이 중개업하고 같이 하고 싶어. 공무원 하면서 중개업하면 돈 많이 벌지. 선생, 교사를 하면서 중개업도 같이 하고 싶어. 돈 많이 벌겠지. 학교 앞에다가 장미부동산 차려놓고 학교 앞에다 수업하면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손님 오는 거 하고 학부형이 맨날 그 부동산에서 하고 사무소에서 부모들 오락해서 철수 엄마 분양권 하나 사세요. 반장 엄마 토지 하나 사세요. 그럼 다 사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자들이 그 측에는 관심이 없고 영리행위에만 관심이 있겠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는 다른 업을 다 겸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중개업을 하면서 공무원 행위를 못하는 것은 우리 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법 때문에 못하는 거지. 중요한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중개업 하면서 나는 이런 영업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하면 우리 법은 찾아볼 필요가 없지.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직업을 규율하는 법을 찾아봐야 돼. 거기서 반대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 주택관리사법 같은 데 보면 같이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 공무원법은 일체 영영위를 못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못하는 거야. 분명히 고개 끄덕했어. 그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겸업이었어요. 이거 이제 시험에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겸업을 잘 정리를 하세요.
자, 이제 그 밑에 2번으로 가면 업무 지역 범위. 이제 업무 지역은 겸업하고 틀려. 이건 이제 중개업자들이 강남에 사무소를 냈을 때 활동 반경이 어디냐 이런 얘기거든. 뭐 북한까지 할 수 있냐, 제주도까지 할 수 있냐, 중국까지 할 수 있냐. 업무 지역 범위.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봅니다.